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또 CPI가 5% 시장의 예상보다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 발표되면 지수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지난번 4.2였을 때 시장 충격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데 견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읽을 만한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예상도 많이 했었고 때문에 선반영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할 준비도 더 돼가는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도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일단 뭐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려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나름 체력과 적응이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시장 전략에 같이 녹여갈 거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 산업 이슈 점검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변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기에 저희가 종목별로 그러면 이슈들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카카오 얘기는 한번 해야겠어요. 네, 어제 워낙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을 뿐더러 보험 소식이 있었죠. 야, 시총 4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카카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 보세요. 카카오 안에 사업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정도고 때문에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만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융위가 카카오 손해보험 이거 가칭이긴 합니다만은 예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아주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보험업 진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거래도 할 수 있고 뭐 간편가입도 카카오페이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왔을 때.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레디시 인수를 하면서 북미 콘텐츠 시장으로의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고 지그재그 인수하면서 커머스 시장에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죠. 모빌리티야 오늘 새벽에도 저희 둘은 이용을 했고 이런 종합 이동순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세 가지 카카오 모빌리티, 페이, 재팬 같은 경우에는 IPO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재료가 이렇게 뭐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확인했을 때도 아주 다 강합니다. 주가 상승률로 보면 지난 네. 1년 동안에 152%가 올랐고요. 올해만 68%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59조 2,549억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야, 이거 눈에 띄네요. 네이버와 그렇죠. 격차 2조 1,000억 원. 어제 장중에는 딱 1조 원 차이 났거든요. 이거 그렇게 큰 격차 아니잖아요. 요즘 카카오의 흐름들 보면 네. 시총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앞으로의 전망을 역시 보자고요. 네. 카카오 이제 씨앗은 엄청 뿌렸는데 예전에는 걷어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실적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약간이지만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추정치 계속 우상향 그리고 실적도 계속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지난 분기와 그 전전 분기까지도 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 1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올해 한 14%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뭐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요즘에 뭐 가는 놈들이 계속 가고 실적 받쳐주겠다, 모멘텀 뭐 충분하겠다, 펀더멘털도 견조하겠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요. 우리가 카카오냐 네이버냐 뭐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논란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네. 그거 하는 시간에 그냥 샀었으면 됐었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카카오가 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는 카카오는 카카오 하나로 끝나는 것을 국내에서 해 나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지금 카카오가 보여준 행보로는 언젠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브리핑 준비하면서 항상 저희들은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시장에서 카카오만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엔 또 어떤 답변을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카카오도 정말 소식이 많은데 네. 이 조선사들도 정말 소식이 끊이질 않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5월 세계 발주량 60%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했고요. 5월 클락슨 성과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며 6개월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업황을 둘러싼 소식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짤막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보시면 이 발주와 수주가 계속 증가합니다. 클락슨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2023년부터 쭉 1,800척씩 연수 발주가 나올 거래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절반 정도 이상 가져간다? 앞으로 조선업황 중장기 호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수주도 있고 또 환경 규제가 심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강점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 유가 올라오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나온다? 배 한 척 수주하는 것보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굉장히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좀 개선된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뭐 후판 가격 상승이 부담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신조선가가 올라가니까 뭐 상세 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업황은 다 좋은데 걸려요. 이 종목들 선택에서 맞아요. 조금 찜찜해요. 뭐 업황만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조선주 얘기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각 조선사들 수주는 좋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불확실성이 다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찜찜하다라는 네. 느낌. 맞아요. 한국조선해양 먼저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뭐 중간 지주사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이후 검토 중이지만 어찌됐건 이 중간 지주사가 되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8월에 상장 예정, 현대사모중공업은 2022년도에 상장 예정. 그러면 중간 지주사 성격이 더 강화되면 우리 지주사 어김없이 할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분가치 희석 얘기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들 걸린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업황이 좋은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 많이 나오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은 참 좋은데 5월 4일경에 유상증자, 무상감자, 어닝쇼크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날 급락했었어요. 장중 21%까지 밀렸습니다. 아직도 그 전 수준까지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식수를 줄이지 않고 액면가를 낮췄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이건 다 털어내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은 있어요. 근데 징자랑 감자랑 같이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뭐 버틸 재간이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악재긴 하지만. 예. 네.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 빅3보다 그 하위에 있는 업종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기자재로요? 뭐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언급은 해드렸는데 네. 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유창희 대표는 또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이슈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녁 6시 반만 되면 항상 하는 고민이 내일 뭐 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핸드폰으로 속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게 와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가능성 거론만 되는 건데 네. 사적 모임 인원도 현행 이제 4명 이상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5명부터 안 됐는데 8명까지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하다 보면 외식 늘어나고 모이면 또 술 한 잔씩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류 관련주가 얼마나 갔나라고 봤더니 네. 그래도 시장과 함께 견조하게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더라고요. 최근 한 달 분위기도 꽤나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하이트진로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좋았는데요. 50% 연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24% 정도 올랐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4차 팬데믹 막 이런 얘기,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류도 주류지만 음료 부분 비중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방식이 좀 풀리다 보니까 롯데칠성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잘 아실 거예요. 곰표 밀맥주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요즘 인기죠. 와이프가 그거 사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동네 CU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덕을 받아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하이트진로야 뭐 테라나 진루이스백 여긴 잘 나간다지만
아무래도 업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앞서서 보신 그 뉴스가 나타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외식이나 유흥업소 뭐 영업시간이 늘어난다면 네.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쪽은 하이트 진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 투자 포인트도 고민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리고 보입니다. 사실 이런 주류주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좀 띠잖아요. 네. 여름에 아무래도 맥주 한 캔이라도 더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여름 이전에 미리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보였었는데 뭐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었으나 전년이나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미미했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좀 네, 줄어들었으니까요. 코로나 자체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나아지는 기류라면 괜찮을지 이것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나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떤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될지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각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살펴보기 전에 그 만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쫙 브리핑을 네. 해드렸고 어제 결국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그 투자 의견만 좀 묻고 싶어서요. 급락을 했으니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이건 이 사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어느 쪽이세요? 뭐 저는 어제 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좋지 못하다라면 뭐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업종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7월달, 8월달 저는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면,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완도 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흐름 자체가. 그러면은 뭐 V자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증권가들의 평가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매수 기회 쪽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고 뉴스들은 다 좋은데 네. 이제 사야지 뭐 살까 하다 보면 다 개별적으로 뭔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좀 있잖아요. 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뭐 한 5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시각이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의 시각은 계속 좋아진다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5월 달에 세계 조선 수주 그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죠. 한 59% 정도 전체 시장의 59% 수주를 차지했고, 뭐 올해 누적 수주만 하더라도 832만 CGT라고 해서 지금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조선해양 측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3월 달인가요? 그때 했을 때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상승 사이클의 초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수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위주로 지금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주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조금 어중간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수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공산품이랑 다른 거와 다르게 이 조선이라는 거는 지금 수주를 하면은 이 배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은 결국엔 그 전에 약간 저가 수주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생각했던 것 좀 적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흐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주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해지는 패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 조선주가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기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이 더 높았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못 봐서 그렇지 오히려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보다 이런 기자재들의 업체들의 주가가 더 좋았던 것은 결국 이들 기업은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모멘텀들도 더 확실히 받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 상황이고 오히려 이랬을 때는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카본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주가를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반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카본이나 HSD 엔진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다면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바라보고 이건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뭐 조선주들 자체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솔직히 어느 기업을 투자나 큰 차이는 없다 생각을 해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내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좀 더 그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좀 안정성이 좀 담보된 기업이 그래도 좀 그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개별 이슈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대우조선해양 어차피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또 합병이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외부 변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사에 대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의견들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는 이건 그야말로 이슈고 그냥 아이디어 제시입니다. 네. 어제 이런 속보가 있었길래 주류주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브리핑은 해봤는데 관련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7월이 되면은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이미 나오고 있었죠. 뭐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저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었고 네. 뭐 지금 한 7, 80만 명이 하루에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 말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2천만 명 이상 자연스럽게 돌파, 1차 접종 기준으로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1차만 가지고도 상당히 면역력이 항체가 형성되는 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정도 되면은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이번에 좀 발표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 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여행 관련돼서도 주초에 좀 말이 나왔던 거 연장선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유흥시설이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주류 판매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거리두기가 때문에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주류 소비가 많이 줄었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맥주라든지 이런 소비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혼자 먹을 때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 하고 양은 병 개수가 다르죠. 병 개수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는 약간 그 농도가 낮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위주로 많이 한다라면 이런 회식이라든지 밖에서 먹을 때는 약간 도수가 좀 높은 주류도 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주류 시장은 성수기 또 여름 시즌에 진입하는 거와 맞물려서 좀 매출 증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이런 도소매 쪽에 좀 판매 비중이 높은 하이트 진로가 저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좀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꼭 주류주는 아니지만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료 업종군들, 빙가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혜태하고의 그 빙가 사업 부분의 인수, 이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음식료 업종을 보실 때 주류주 말고도 이런 빙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방송에서 오랜만에 다루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하이트 진로와 또 빙그레까지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창의스픽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원격 의료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못하게끔 그렇죠. 막아놨었죠. 네.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개방을 해놓은 네. 게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원격 치료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개방되나 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그러한 시기를 좀 앞당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몸이 좀 안 좋거나 하실 때 바로 뭐 보건소를 찾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정된 의료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내 컨디션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원격으로 네. 진료를 일단 받아서 뭐 어떻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걸 지금 시행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에서부터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원격 의료 부분 도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한시적으로 약간 이제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이게 문지방 효과라고 해서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은 더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 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성숙된 시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원격 의료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이 67조였다라면 2027년인가 되면 한 10배 정도, 620조 정도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약간 샌드박스 규제 완화라든지 또 원격 의료 시장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장관이 조금 개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표명한 것을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견조하게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가장 탑픽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의료 분석 관련해 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삼성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 상승 많이 이루어졌지만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솔루션 이런 제공 관련해 가지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고 나머지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다 조정이 좀 놓여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주들이 진짜 시세 분출을 한번 확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한번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은근슬쩍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까지 관심주로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